어쨌든 그렇대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발행했어요. 뭘로 발행했어요? 종이로. 근데 지금은 종이로 안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을 하는데, 이게 전자가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법인은 무조건 발행해야 되고요. 개인은 현재 매출액이 2억 넘는 회사들. 근데 이게 내년 7월 1일 날 1억으로 바뀌어요. 네, 다운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대부분 다 발행하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1억보다 적으면 대부분 간이가세자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아닌 사람들은 다 전자로 발행해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국가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예전엔 3억이었는데 이게 2억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1억으로 바뀌어요. 전자 아니고 그냥 종이로 지금도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종이로 하면 또 가산세네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말 안 들으면 가산세예요. 거의 네. 이제 전자세금으로 들어가. 네, 많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공장에서 받는 거는 계산서로 받는 것 같은데. 계산서로 받았어도 전자계산서. 계산서는 받는데 전자계산으로 국가로 들어가. 네, 국가로 다 들어가게끔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이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종이로 했어. 그러면 또 2% 가산세네요. 아, 2%가 아니고 1%. 그러니까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돈 내거나 갔다 와야 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2억. 근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1억으로 바뀌어요. 아,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 1억은 이제 내년 7월. 내년 네, 내년 7월부터. 부가세법은 7월 달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좀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법인세는 3월까지 신고하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하고 개인들의 소득을 파악하려면은 6월 달 정도는 돼야 국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변경이 될 때 7월 달에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7월 달쯤 되면은 국가에서 누구는 1억 팔았네, 누구는 2억 팔았네, 이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은 7월 달 적용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1월 1일 적용이 많고. 근데 부가세는 7월 달이 좀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발급기한 보시면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득이래네.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갖다 줬nye,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nye, 수출은 뭐 선적했nye, 막 어저께 잠깐 이야기한 거 있었죠? 그때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예외가 다음 달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만 발행하면 돼요? 네, 1월 10날까지. 그 다음에 468페이지 보시면 전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송은 말 그대로 이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송하도록 되어 있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요즘엔 시스템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발행하면 전송되게끔. 왜냐면 하루면은 솔직히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요, 고장났으면 고치란 얘기예요. 오늘 보냈는데 고장났어. 그러면 오늘 고쳐서 언제까지는 해결해라? 내일까지는. 그리고 제가 아까 5년 보관 의무 설명드렸었죠. 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5년 보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5년 보관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로 전송을 하시면 보관 의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전송을 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없지만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왜냐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해커가 들어가서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 계산서 삭제해 버렸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민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관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요. 근데 만약에 매입자가 발행했다. 이거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없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이건 이런 경우예요. 내가 거래처 사람이랑 싸웠어. 그리고 거래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 계산서 안 줄 거야.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우린 세금 계산서 안 줘요.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다가 신고하시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결론은 뭐냐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원래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출자가. 그래서 건당 1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이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은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대금은 뭘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현금 말고요. 현금은 없잖아요. 통장. 예. 예, 계좌이체. 그래서 우리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은행에 남아 있잖아요,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 회사에 데이터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계좌이체 내역서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면 되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 회사랑 거래했다. 근데 저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안 준다. 국가가 해결해다오. 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은행은 몇 년까지 그게 가능해요? 은행도 일반적으로는 5년일 거예요. 대부분 서류는 5년이 많아요. 직접 가면 10년 이상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가지고는 있을 건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날아가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몇 개월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예, 왜냐면 너무 오래된 것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것들 위주로만. 근데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래처를 거지 같은 데를 만날 때도 있고, 예, 아니면은 우리 회사랑 거래처 회사랑 싸움이 나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안 줄 거야.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게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영수증. 밑에 있는 영수증은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금 영수증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470페이지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거기 수정발급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 수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됐을 때 고칠까요? 잘못됐을 때 고칠까요? 네,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무슨 표시 한다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고 반품 세금 계산서라고도 해요. 근데 실제 명칭은 무슨 세금 계산서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반품할 때 많이 쓰니까 반품 세금 계산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실제 명칭은 수정이세요.
그 다음에 471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러니까 요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냅니다. 한 2, 3년에 한 번.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나오니까. 우리 법에서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업종은 소비자하고 거래를 많이 해.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업종들한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택시 대부분 누가 타요? 소비자가 타죠. 그래서 택시 타신 다음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못 끊어줘요. 그래서 택시에 카드는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기 뭐지 친구 동생 결혼한다 그래갖고 결혼식 갔다가 그 앞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랑 여자분이랑 대판 싸우는 거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우리 택시 타면 영수증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영수증 그 기기가 고장났다고 못 끊어준다고. 근데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카드에 놨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그 영수증이 꼭 필요하신가 봐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안 끊어준다고 길거리에서 두 분이서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 한 8년 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점 행사. 요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를 먹고 떡볶이 파는 아줌마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순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노점 행상분들은 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순대가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자판기. 그랬고 내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꺼내 먹은 다음에 자판기한테 뭐라 그래요? 자판기야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죠. 왜냐면 자판기도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끊어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면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거 있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집에 보시면 전기요금 고지서나 가스요금 고지서 날라오시는 분들은 그 전기요금 고지서랑 가스요금 고지서 잘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요게 있거든요. 이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별별별 다시 별별 다시 별별별별 별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업체를 차린 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전이나 거기에 전화해갖고 나 세금계산서로 발행받고 싶다. 그러면 한전에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이것저것 보내라 그래요. 한 두세 가지. 그럼 그거 보내주면은 다음 달부터 여기에는 우리 회사 번호로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별별별로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로 인정 못 받는 거고.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굳이 해요? 그냥 수도 강렬비로 처리하면 되죠, 비용으로. 근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랑 부가세로 처리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아니 사업 등록 그 장소에서는 수도세, 전기세 자연히 넘어가 국세청으로.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받으셔야 세금적으로 많이 차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법인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세율이 20%야. 그러면 이런 차이가 생겨요. 만약에 전기요금으로 11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10만 원은 부가세겠죠. 맞죠? 그러면 부가세법에서는 10만 원만큼 차감해 주거든요. 근데 비용 처리하면은요 10만 원에 20%밖에 차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만 차감되는 거예요? 2만 원.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해요? 부가세가. 그래서 무조건 부가세로 인정받는 건 부가세로 처리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부가세로 인정받는 것보다 무조건 비용 처리하면 차감되는 금액은 무조건 다운돼 버려요. 그래도 격리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업체에 연락해서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로 비용 그러니까 일부는 비용 처리되는 거고 일부는 세금 처리되는 거죠. 일부가 비용 처리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만 원은 110만 원에서 10만 원이 부가세잖아요. 응, 응. 그럼 10만 원은 부가세 처리되는 거고 그렇지. 나머지 100만 원은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은 전기요금으로 비용 처리, 10만 원은 부가세로 공제. 그렇게 100만 되는 원은 거죠. 이제 생돈이니까. 그렇죠. 맞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꼭 공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세금 아껴. 에서는 다 저걸 하겠네요. 그럼요. 100% 저걸로 하죠. 저절로 들어가. 아니 저절로 들어가진 않아요.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 당연히 신고가 되지. 아니요. 당연한데 응. 깜빡하고 이거를 안 해놓은 데들도 종종 있어요. 많진 않지만. 왜냐면 진짜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세무사 사무실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직원이 있고 안 알려주는 직원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건지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거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뭐 공판일 때는 몇 사람 많이 죽인 다음에 명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명의가 괜히 명예되냐?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3개월하고 잘려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참고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하루 만에 잘린 사람도 봤거든요. 하루 수업하고 잘렸어요. 근데 왜 잘렸냐면 거기 수업 들은 사람이 우르르 와갖고 이 사람 한 번 더 들어오면 보이콧 하겠다. 수업 안 듣겠다. 그래갖고 하루 만에 잘렸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도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 중에 솔직히 능력 안 되는데 했었던 사람도 과거에 많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능력 없는 사람 앞에서 얘기도 못 해요. 왜냐면 수강생들이 저 사람이 수업하면 나 수업 안 들을 거예요. 이래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왜냐면 10명 수업하는데 9명이 와갖고 이 강사 계속 수업하면 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강사 바꿔야죠. 진짜? 그럼요. 그래서 전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달만 참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는데 맞아. 요즘 젊으신 분들이 옛날처럼 참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겠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내 돈 쓰고 4시간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거를 왜 내가 들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뭘 하든 식당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돈 내고 공부는 하지만요. 강사가 사실은 강사 다 와야 돼. 그렇죠. 그건 기본 베이스긴 한데 응.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도 있어. 알아요. 예, 저도 많이 받고 예, 저도 여기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강사분을 한두 명을 받겠어요. 내가 본 강사만 한 50명은 될 건데 근데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원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논문대 나온다고. 해서 아니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경력 많다 그래서 잘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경력 많다고 네. 해서 그 교수 잘하는 맞아요. 사람이 아니고. 예. 그렇게 치면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범수 씨. 이범수 그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예. 어. 대학에서 그지 같은 행동했다고. 아 진짜? 네. 터졌어요. 지금 반반이에요. 한쪽에서는 갑질했다. 응. 한쪽은 우리 교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툼 중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또 괜찮은데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치.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고로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태어났을 땐 착했어. 근데 커가면서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변하는 거야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범수 씨도 이제 배우할 때랑 강의할 때랑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갑질했다. 한쪽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소매업. 그래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도매업자랑 소매업자랑 거래하죠. 맞죠? 예,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업자니까. 근데 소매업자랑 소비자랑 거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업체에서 소매업자한테 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업체는 도매업자한테 삽니다. 왜 도매업체한테 사죠? 그렇죠. 싸니까. 근데 갑자기 몇 개 안 필요해. 근데 도매업자가 오늘은 죽어도 못 준대. 근데 우리는 오늘 써야 돼. 그러면 소매업자한테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고 우리는 업체니까 세금계산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뭐 해줘야 돼요? 발행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구할 때만 주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소매업체한테 물건 살 때 세금계산서 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영수증 주잖아요. 3만 원 이하도. 아니요, 3만 원이 넘어가도.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영수증만 받아라. 근데 업체에서 살 때에는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주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상대방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8번은 조만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별도로 안 보고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위에 거 잠깐만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상호 대사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세금계산서 몇 매 발행하죠? 2매 발행합니다. 왜 2매 발행하냐면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그래서 이렇게 2매를 발행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왜 2매를 발행하라고 하냐면 공급하는 자도 신고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많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하냐면 공급하는 자가 신고했으면 누구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공급받는 자. 그래서 양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신고는 잘한 신고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고가 한쪽만 들어왔어. 그럼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신고 잘못된 신고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매 발행한다? 2매. 그래서 상호대사 기능이 뭐냐면 양쪽에서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들어오면은 이건 신고 잘못된 거야. 무조건 신고는 몇 쪽에서 들어야 돼요? 네, 2쪽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 2개가 맞아야 돼요. 매수나 금액이. 그러면은 신고를 잘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에서 당신네 부가세 신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고를 했거나 우리가 신고를 안 했거나. 왜냐면 2개가 결론은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신고 잘못하셨다고. 그렇죠. 그럼 또 가산세 더 내야죠. 신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거기 472페이지 2번 보시면 현금 매출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전문직들은 현금 관련돼서 따로 신고하도록 또 되어 있어요. 현금 매출 명세서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뭐를 사랑하죠? 현금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현금 받고 당연히 갖게 신고하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겠죠. 국가가 아는데도 이쪽은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아마 이쪽 제대로 건드리면 볼만할걸요. 근데 문제는 현금 거래라 100% 다 바뀔 수는 없어요. 네, 건축사들도. 왜냐면 건축사들도 이제 뭐 거래처하고 현금 받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변호사랑 상담하려면 시간당 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땐 카드 돼요. 카드도 돼요. 맞아요. 근데 현금을 더 사랑해요. 그치. 왜냐면 현금으로 주면 세금 줄이면 되니까. 10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받았다. 그렇지. 5만 원 받았으면 3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해서 줄여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전문직 중에서 세금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없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잖아요. 우리 근로소득세를 무슨 지갑이라 그래요? 근로소득자를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왜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월급 준 거 신고 다 하잖아요. 비용 처리 받으려고. 그리고 국가가 이 사람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관련돼서는 세금 걷기가 어때요? 수월해요. 근데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 걷는 게 덜 수월해요. 왜냐면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 막 숨기고, 네, 막 없는 거 막 만들고. 네. 왜냐면 어차피 변호사 친구가 세무 살 거고, 세무사 친구가 건축 살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끼리끼리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공조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세금 덜 내. 이런 거 해. 예, 그러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는 경험으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걸리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걸리더라. 그래서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이거 불법인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신고하면 원래 이거 저기 뭐냐 가산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액이 작아 그러면은요 쓱 집어넣어요. 날짜만 바꿔서 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나와봤자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걸리면 가산세 내고 안 걸리면 말지. 이런 게 많았었어요.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뭐 지금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안 걸렸었어요. 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 번 거는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근로소득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투잡. 그래서 뭐 배달을 한다거나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전 하고 싶은데 일단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돈 버는 게 아니고 병원비 더 나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그 밑에 있어요. 5번에. 이거는 개인만 돼요. 개인만 되고 1.3%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한도예요. 이거는 왜 해주냐면은요.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신용카드가 생김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뭐를 많이 내게 됐죠. 과거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100% 현찰 박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 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세금을 냈냐면은요. 매입세액을 역산해서 내가 매입을 1,000만 원어치 했으니까 이만큼 팔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 라는 금액을 만들어서 신고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 뭐를 덜 내니까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업하셨던 분들이나 식당 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옛날에 더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카드 수수료도 나가죠. 그 다음에 세금도 다 내야 되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는 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거의 오픈. 그렇죠. 100% 오픈이니까. 식당은 요즘엔 거의 100% 오픈이에요. 왜냐면 다 카드잖아요. 간혹 가다 현금이 있지만 그 현금 비율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국가는 땡큐예요. 왜냐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카드로 판 것 중에 몇 프로요? 1.3%는 빼줄게. 왜냐면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없었던 시절에는 세금을 많이 덜 냈잖아요. 근데 세금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내니까 예,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봤자 1년에 그렇죠.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죠. 아니지. 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사업하시면 1,000만 원이 큰 돈 아닙니다. 아니지. 예. 1,000만 원이 큰 돈이려면 진짜 소자본이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1,000만 원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예. 개인한테는 큰 돈이에요. 예.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닐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느 정도 규모 되면 하루에만 개인 왔다. 사업자 얘기하는 거 개, 아니에요? 어떤가요? 저 개인 사업. 예, 개인 사업자만. 예, 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법인 안 해주고 개인만. 그 다음에 저기 481페이지. 그 다음에 481페이지 보시면 납부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납부세액 쪽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요. 매입이 많으면 환급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매입이 많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환급 받았다는 얘기는요, 결론은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82페이지 대손세액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손이 못 받는 돈이에요. 세액이 세금이에요. 공제가 빼줄게.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거 왜 빼주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의 특징은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뭐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거죠. 그러면 받아야 내는 세금인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나는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빼주겠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대손세액 공제. 근데 이 대손세액 공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요거는 10년 안에 10년 이내까지 돼요. 그래서 10년 이내까지 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에만 빼줍니다. 우리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것만 된다고요? 10년. 너무 오래 전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영수증 몇 년 보관이라 그랬죠? 이거 나중 되면 10년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두 개씩 10년, 15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수증 보관 기간도 뭐 해야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 되면 영수증도 다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할 거예요. 지금이야 종이영수증으로 주지만 지금 그래서 일부는 핸드폰으로 영수증 받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은 나중 되면 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라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국세청만 좋아요. 왜요? 관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쭈난기시로 되어 있어요. 소멸시효의 뜻이 뭐죠? 없었는데. 네, 요거 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인정한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래도 우리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 갯돈 들고 도망간 분들 많았죠, 시장에서. 네. 예. 그때 뉴스에 한번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갯돈 들고 도망가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안 내도 돼요. 짧은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도망간 아줌마 중에 한 명이 알았었던 거예요. 아, 5년만 도망가면 되는구나. 예? 금액하고 상관없어. 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줌마 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 갯돈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5년 후에 들어왔는데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해외로 나가면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가 돼요. 근데 이 아줌마가 그건 몰랐던 거예요. 아, 그냥 5년만 도망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들어왔는데 입국하다가 바로 잡혔죠. 근데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기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자극적으로 안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용을 기사에서 다 알려준 거예요. 갯돈 들고 가면 5년이고요. 해외로 나가면 중지되고요. 그러면 이 아줌마 말고 또 갯돈 들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있죠 또. 근데 그분들이 돌아올 리는 없. 없죠. 그리고 언제 돌아와요? 돈 다 쓰고 개털일 때. 예. 그리고 이제는 개똥은 배터리 감옥을 가야지. 그렇죠. 감옥은 가는데 중요한 건 갯돈 날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감옥 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돈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조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가면 사기죄도 성립이 안 돼.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돌리고 갯돈도 크게 하고 이제는 뭐가 되냐면 회생 신청을 해버려. 저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계속 그건 악법이 누가 악법이 돼버려요. 맞아요. 예. 난 그거로도 다녔잖아.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은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외상값이 1년인가 그럴걸요? 돈 사기는 학원비가 1년이었나 외상값이 1년이었나 어쨌든 1년짜리도 있어요. 어, 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도망 다니다가 하루 남았어. 그래고 전화해갖고 돈 언제 줄 거야? 내일 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만 다녀야 돼요.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고. 근데 이거 회생 신청하잖아요. 돈 언제 줄 거야? 물음도 못해요. 맞아요. 질문하면 내가 형한테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는 지금 저기 뭐냐 싸우시느라 바쁘시지 관심이 없죠. 이게 몇년 된 거야? 언제 줄 거야 해도 안 된다. 안 돼. 야, 내가 저기 잡혀 들어가. 왜? 그 사람 신경 쓰겠다고. 회생 신청했는데. 아 희생신청 했을 거기까지 때? 또 파산까지 한다? 음. 그러면 3년 동안에 20%인가 30% 받을 것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다 그런 거 다 알아봐요 미리. 알아보고 예. 변호사들도 그런 거 다 가르쳐주고, 그 회생 파산 신청하는 거 다 가르쳐. 왜냐면 수수료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냥 사기꾼을 키우는 게 변호사들. 그 다음에 거기 483페이지 요거 제일 잘 나와요.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 못 받는 걸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음 받을 게 있어. 어음 받을 날짜가 됐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도 났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대방 회사가 부도 난 거를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요. 아니요. 그래야 대손 처리가 돼요. 받는 게 아니고.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다 대손 처리예요. 그래서 법정 기간 지나면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음이나 수표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6개월.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한테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회수 기일이 몇 개월 이상 지난 거예요? 6개월 이상 지난 채권가액인데 얼마 이하요? 30만 원. 그냥 결론은 뭐냐면 작은 돈인데 거래처에서 안 줘. 그냥 6개월 지나면 대손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거래처한테 2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돈은 못 받아. 6개월이 넘은데도 저 돈을 안 주네. 30만 원보다 작은 걸. 그러면은 내가 대손 예, 그건 그냥 대손 처리하고 말어. 너네도 포기해. 그 얘기죠. 국가에서 공제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저기로 올라가는 거죠. 블랙리스트에. 근데 블랙리스트 대부분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경리파트에서 일하다가 심심해갖고 영업부 갔는데 엑셀이 하나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블랙리스트더라고요. 어느 회사 5만 원 가지고 찌질하게 안 줌. 예, 그런 거 다 써 있어요. 어떤 회사 10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전화도 안 받음 다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 사러 올 때는 두 가지 빼놓고는 안 팔아요. 현금, 신용카드. 그렇죠. 그거 빼놓고는 안 팔아요. 근데 한 번 봤어요. 저 거기 그만둘 때까지 딱 한 번 봤어요. 그 블랙리스트 중에 한 군데에서 온 거예요. 그 카드로 하니까 주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현금이나 카드 아니면 당신한테는 안 팔 거다. 그랬더니 카드로 갖고 와갖고 결제해갖고 가져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래서 우리 이 대손세액 공제는 무슨 신고만 된다고요? 확정신고만. 그 다음에 몇 년이네요? 10년이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공제라 그럽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라 그랬죠? 매입세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예, 빼는 거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예, 공제. 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